아이들이 제일 기다리는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현장 체험 학습 가는 날입니다. 그날만큼은 책가방도 없고 얼굴엔 설렘이 가득하죠. 아이들의 웃음소리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린 점점 더 긴장됩니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아이들 인원 다 챙겼나? 버스 안에서 토하면 어쩌지? 다치면? 잃어버리면? 예상 못한 돌발 상황은? 아이들에겐 소풍이지만 선생님들에겐 전쟁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배움도 즐거움도 없다. 우리 안전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안전을 준비해 볼까요?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 운영 안내 자료를 토대로 제작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몇 개의 시도교육청 현장학습의 목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의 목적을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학교 밖 단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 역량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안전이 뒷받침된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꿈을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합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과 연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합니다. 그리고 함께 계획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자율성, 책임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공동체 의식, 건강 및 체력 극기심을 함양합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현장 체험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신장하여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릅니다. 그리고 단체 활동을 경험하며 협동심과 배려심 등 인성을 기르고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합니다. 따라서 현장 체험 학습의 목적은 교과와 연계된 실천적 학습 강화, 민주시민, 진로, 인성 역량 함양, 창의성, 자기주도성, 협업 능력 함양, 실생활과 연결된 통합적 사고력 신장, 그리고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나눔, 배려 실천 민주시민 육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을 살펴보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현장 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전한 체험 활동의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보장, 보호자의 책무 및 청소년 활동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부 현장 체험학습 운영 안내자료에서는 체험학습 준비, 실행, 사후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유형을 보면 일일형 현장 체험학습과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일일형 현장 체험학습은 일일 동안 이루어지는 관람, 견학, 강의 등 비숙박 체험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에는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이 있습니다. 수학활동은 다양한 사회,
자연, 문화 등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기 위해 실시하는 단체 숙박형 여행을 말하며 수련 활동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 협동심 함양을 위해 청소년 수련 시설로 인정받은 장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활동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현장 체험학습 기본 운영 방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은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활동으로 운영하고 학생의 참여와 교사의 지도에 기반한 교육 활동으로 교육청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교육 기회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장 체험학습의 운영에 앞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 및 상급기관의 안전 관련 지침을 따라야 하며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고 관련 학생의 연령, 활동 및 지역의 특성, 이동거리 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체험학습은 투명한 계약 절차를 통해 청렴 교육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은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현장 체험학습 운영에 관해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시기, 장소,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각 시도 교육청에서 현장 체험학습 공개방을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현장 체험학습 운영 공통 준수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가, 등록된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그리고 사전 답사와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솔자의 현장 임장 지도를 해야 하며 학생 인솔자 보험 가입과 영업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숙소에 도착한 후에는 대피로를 확인하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행동 요령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장 체험학습 인솔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은 교과서 밖 생생한 배움을 통해 학생의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활동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솔자의 구성과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솔자는 학생의 안전과 체험활동의 질을 확보하는 핵심 인력으로서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인솔자 배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도교육청의 인솔자 운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인솔자를 인솔교사 플러스 보조 인력으로 정의합니다. 보조 인력은 다시 안전요원과 기타 보조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인솔교사는 반드시 교원으로 학급 또는 팀을 책임지고 학생을 지도하고 안전요원은 학생의 안전을 보조하는 인력으로 사전 연수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타 보조 인력은 안전요원 수급이 어려운 경우 대체하거나 보조하며 심폐소생술 교육 2시간과 안전교육 1시간 등과 같이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배치 기준을 보면 인솔자는 학급당 2명 또는 학생 25명당 2명을 권장하며 최소 1명의 교사는 필수입니다.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이상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솔자는 출발지부터 해산지 전 일정을 동행하여야 하며 성범죄와 아동학대 경력을 반드시 조회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기준을 보면 인천시 교육청은 2025학년도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솔자는 교사와 보조 인력을 포함하여
학급당 2명 확보를 권장하며 안전요원은 교원 연수 이수자인 내부안전요원과 소방, 경찰 경력자, 응급구조사 등과 같은 외부안전요원으로 구분합니다. 외부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자격증 및 경력에 따라 인천시 교육청 인력풀에 등재됩니다. 그리고 유초 특수학교 일일형 체험학습에는 급당 보조인력을 1명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며 보조인력은 학교와 계약 체결 시 자격 서류와 인원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과 같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인솔자 기준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법적 근거의 유무, 연수 체계, 보조 인력 예산 지원 범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부산은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며 체계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모범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은 조례 기반으로 인원 규모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북과 전남은 제도적 기반과 안전 컨설팅 강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시도별 현장 체험 학습 운영 체계 기준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의 현장 체험 학습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움의 여정에서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장 체험 학습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교과와 연계된 살아있는 배움의 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여러 안전사고 사례는 조금쯤은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성과는 안전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오늘 연수는 그 안전의 토대를 다시 다지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현장 체험학습 사고 사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과천 국립과학관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5학년 학생이 젖은 통로에서 넘어진 낙상 사고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수목원 버스 하차 사고로 학생이 하차 후 차도로 진입하다 차량과 충돌 직전 제지된 교통사고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목포 자연사박물관 학생 이탈 사고로 단체 활동 중 학생이 길을 잃은 실종 위험이 있던 사고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속초 테마파크 버스 사고로 학생이 후진 중인 버스에 치여 사망한 차량 사고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울산 클라이밍 체험 중 사망한 사고로 고교생이 클라이밍 후 과호흡, 의식상실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마지막 사고는 제주 함덕해수욕장 다이빙 사고로 얕은 수심에서 다이빙을 하여 척추가 손상되고 하반신이 마비된 물놀이 사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앞서 본 사고 사례처럼 현장 체험 학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디에 보고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임교사, 보건교사,
부장교사를 중심으로 학교장 또는 교감, 그리고 보호자와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요점을 보겠습니다. 1단계로 보조 인력은 사고를 발견 즉시 담임교사 또는 인솔교사에게 구두 또는 휴대전화로 보고합니다. 다음 2단계로 인솔교사는 사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감 또는 학교 안전 담당자인 학교로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사고의 경우에는 119,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연락하고 학부모에게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합니다. 응급조치와 보호자 안내는 최우선입니다. 학교장, 교육지원청, 교육부로 이어지는 단계적 보고와 서면 의무 제출이 필수입니다. 지침에 따라 대응했을 시 교직원의 법적 책임 면제가 명확히 규정되어 적극적인 대응이 보장됩니다. 끝으로 상황별 응급처치 방안입니다. 상처 및 찰과상의 경우 흐르는 물에 상처 부위를 세척 후 소독제로 처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밴드나 거즈를 부착합니다. 그 밖에 상황별 응급처치 방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 사전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체험학습의 운영 방향은 즐거움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어야 학습도 즐거움도 제대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연수는 그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경험 많은 교사들이 나눈 생생한 팁, 실제 사고 사례에서 배운 교훈, 그리고 보조 인력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을 지키는 방법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꿀팁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 운영의 기본 원칙은 모든 현장 체험 학습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관련 법규 및 시도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초중고 현장 체험 학습은 2025 학년도 현장 체험 학습 운영 지원 기본 계획과
2025 학년도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학생 대상 체험활동을 주관할 경우 안전계획이 포함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계획이 없는 기관은 기본 계획과 매뉴얼을 참고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기본 방향은 교육적 목적과 교육 과정에 부합하는 소규모,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체험 장소와 프로그램은 학교 급별 교육과정 목표 실현에 적합한 곳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현장 체험 학습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숙박형 현장 체험 학습 중 수학여행은 다양한 사회, 자연, 문화 등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기 위해 실시하는 단체 숙박형 여행을 말하며, 수련 활동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 협동심 함양을 위해 청소년 수련 시설로 인정받은 장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활동을 말합니다. 일일형 현장 체험 학습은 일일 동안 이루어지는 관람, 견학, 강의 등 비숙박 체험 활동을 말합니다. 실시 규모는 현장 체험 학습 운영 학년 재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100명 미만의 소규모, 100명부터 149명인 경우는 중규모, 150명 이상은 대규모로 구분됩니다. 일일형 현장 체험 학습과 2일 이상 이루어지는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과 같은 숙박형 현장 체험 학습으로 구분됩니다. 이번에는 현장 체험학습 운영의 실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교육을 포함하여 현장 체험학습 사전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인솔자와 같은 대상별로 사전교육과 안내를 실시합니다. 먼저 학생의 경우는 체험 장소 관련 자료와 활동 정보를 학생에게 사전 제공하여야 하며,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정보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현장 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교육 예시를 보면 버스, 선박, 항공기, 기차, 대중교통 등 교통수단별 안전교육, 공중시설 이용 예절교육 및 기타 안전사고 예방교육,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과 같은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유해물품을 절대 휴대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숙소 등 체험시설에서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피로 확인 등과 같은 행동 요령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학교 안전지원 시스템과 국민안전교육 플랫폼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 대상 안전정보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인솔자를 대상으로는 교원이나 보조인력과 같은 인솔자 사전 협의를 통해 사전 답사 내용을 공유하고, 미참여 학생 및 요보호 학생 지도 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단체 이용 차량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등 시설, 소방, 위생 등을 안전 점검하고 유사시에 대비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탈출 방법 등 사전 연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보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불참학생 지도계획 내용 예시를 보면 불참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과 학습 지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불참학생 지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을 유도하며 결석 처리 등으로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사정으로 불참하는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전 점검입니다. 차량 관련해서는 운행 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확인 등
사전 점검을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학생 수송버스 운전자 음주 감지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양 수상 활동 관련해서 갯벌 체험, 산행, 캠핑, 전시, 공연 관람, 겨울철 야외 활동 계획 시 사전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현장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우선 사전에 준비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교 자체 계획 또는 수련기관 및 위탁업체와 협의를 통해 현장 체험학습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학생 자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생활지도 및 학생 안전교육 매뉴얼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학생 이동 관련 안전교육 내용 예시를 보면 단체 차량 이용 시 운전자는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 선박, 항공을 이용할 경우에는 선원, 승무원은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탈출 방법 등 교육을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업체에서의 안전교육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솔자는 이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 안전교육 및 교통예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장 체험학습 당일 출발 전 학생들에게 이동 시각, 경유지, 목적지, 비상 연락체계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단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운행 전 학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 운전자가 과속 운행, 음주운전, 신호 위반, 대열 운행, 끼어들기 금지 등 위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식중독 등 집단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 위생 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설사 등 유사 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할 경우에는 치료 조치를 한 후 인솔 책임자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할 경우에는 학습당 2명 이상의 인솔자 확보를 권장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내외부 보조 인력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인솔교사와 내부 안전요원은 야간 생활지도 근무조를 편성하여 유사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위탁교육 및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인솔자는 반드시 학생들과 함께 현장에서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 내용, 안전 문제, 학생 호응도 등을 관찰하여 안전사고 등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현장 체험학습 운영의 기본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생 안전관리입니다. 이동 중 및 체험학습 장소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부상, 분실, 낙오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제공하거나 구급대, 경찰 등과 같은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위험 요소 사전 점검입니다. 체험학습 장소의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여 학생들에게 위험 요소를 알립니다. 또한 시설물을 탐색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수칙을 조정합니다. 다음은 인원 확인입니다. 이동 시와 일정 중 정기적으로 학생 인원을 확인하였으며 출발 전과 체험 종료 후까지 인원을 점검합니다. 휴게소나 체험 장소 도착 시 학생의 안전한
하차와 직결 유도, 이탈 방지 등을 중심으로 안전을 살피고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은 질서 유지 및 지도입니다. 체험 활동 중 학생들이 혼란스럽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학생 보호 및 통제입니다. 어린 학생이 길을 잃거나 외부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가까이에서 보호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숙소에서 출입 통제 및 외부인을 차단하는 경우입니다. 숙소 출입구를 관리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여야 하며 무단 외출하는 학생을 방지하고 숙소 내 안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숙소에서의 사고 예방과 안전 지도입니다. 화재 및 응급 환자가 발생한 경우 교사에게 알리고 응급처치를 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이 기억에 남는 배움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교직원 여러분의 사전 준비, 예방적 판단, 사고 대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장 체험 학습 중에는 언제 어디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 안전 길라잡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닌 실질적인 지침서로서 교사와 인솔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자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천 가능한 안전 지침을 체크하고 학교 교육 과정 속에 사전 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포함시켜 학생들과 함께 안전을 연습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교직원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먼저 교통안전, 숙소안전, 화재 예방, 음식 관련 안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입니다. 안전띠 착용과 운행 중 주의사항을 보면 출발 전 준비할 때에는 모든 좌석의 안전띠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차에 타고 있는 동안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차가 움직일 때 자리를 옮기지 않아야 하며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손을 내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량에서 비상 탈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차에서 빠르고 차분하게 내립니다. 만약 비상문이나 문이 막혀 있다면 비상 탈출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유리에 모서리를 치면 쉽게 유리를 깰 수 있습니다. 차에서 모두 내린 뒤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면 소화기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119에 신고합니다. 휴게소에서는 차가 완전히 멈춘 뒤 안전띠를 풀어야 하며 내리기 전 선생님이 출발 시간과 차량 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길을 건널 때에는 좌우를 잘 살펴야 하며 지정된 인도로만 걷고
움직이는 차나 주차된 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고 발생 즉시 교사는 119 소방서와 112 경찰서에 바로 연락해야 하며 학교와 교육청에 사고를 알리고 다친 학생의 부모님께도 연락해야 합니다. 다친 학생을 돌볼 때에는 학생들이 놀라지 않도록 안정시키고 특히 목이나 허리를 다쳤다고 생각되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19를 통해 병원으로 바로 이동해야 하며 이 모든 동안 선생님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를 할 때에는 버스에 내려서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 인원 파악을 해야 하며 출발할 때 인솔자 지시에 따라 인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장난치지 않고 인솔자에 집중하여 이동합니다. 교통안전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숙소 안전입니다. 숙소 관련 안전교육을 보면 입소 전에는 학생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한 장난이나 고가의 물건을 휴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보호 학생 명단은 인솔교원과 안전요원에게 공유하여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야간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한 후 위치를 안내하여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생들이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숙소에서의 비상 탈출로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안전을 위해 요소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숙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119에 먼저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고개를 숙여 낮은 자세를 유지한 채 대피 경로로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사고 발생 시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안을 상세히 메모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유언비어가 생겨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며 숙박 계약서에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의 책임과 한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보험 가입업소를 권장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객실 배치도를 확인하고 위험요소 표시 및 인지하여야 합니다. 숙소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화재 예방입니다. 먼저 화재 예방 시설을 점검합니다. 3층 이상의 경우에는 완강기의 배치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화재 예방 안전교육 관련해서는 입소 전 학생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피 경로를 파악하고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화기와 완강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화재 소요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숙소에서 화재 발생 시에는 화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119 구조대로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화재로부터 가장 안전한 동선을 즉시 파악한 후 학생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며 물수건 등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이동하여야 합니다.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완강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한 명씩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객실 배치도를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표시하고 인지하여야 합니다.
화재 예방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음식 관련 안전사항입니다. 식당 업소 점검 관련하여 식사 관련 계약과 업소의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표 및 식단표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인솔교원이 먼저 식사하면서 냄새 등 이상 유무 확인 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 전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할 관공서에 업소 위생 점검을 사전에 요청하고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식품 알러지 학생을 미리 파악하여 식단표와 확인 후 현장 지도하여야 합니다.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토, 복통, 설사 환자 발생 시 신속히 의무실로 이송하고 호전될 때까지 음식 대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합니다. 이온 음료나 물 1리터에 설탕 4티스푼과 소금 1티스푼을 섞어 충분히 마시도록 하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이송 후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4시간 이상 지속되는 심한 복통, 구토, 열을 동반하는 복통, 복부가 팽만하거나 누르면 아픈 복통, 어지러움, 졸림, 혼미한 느낌, 그리고 소변이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복통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동일 원인, 동일 증세의 식중독 의심 환자 2명 이상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집단 식중독이 의심되면 학교 단위의 대책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조치와 행정 지원을 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으로 의심되는 음식 등을 모두 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원인 규명을 위한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참가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 전수조사 및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음식물로 인한 사안 발생 시 배상의 책임과 한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식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업체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교사와 학생은 동일 식단으로 식사합니다. 음식 관련 안전 체크리스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현장 체험학습 활동 분야별로 안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상활동입니다. 수상활동 안전점검 관련하여 활동 전 기상 상태와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활동 전 반드시 준비운동과 안전수칙, 위험지역 안내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장비 점검과 착용 방법을 교육하고 착용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여부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환자 수송을 위한 인근 의료시설의 위치를 파악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인솔교원의 응급조치와 사고 발생 대처 요령 교육 및 현장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수상활동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사고 조치 계획에 의거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목격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119 구조대 또는 122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명 구조 방법을 숙지하고 활동 중 수시로 인원 점검 및 개인 행동 여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수상활동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갯벌 체험 활동을 할 때에는
활동 전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준비 운동과 안전 수칙, 위험 지역 안내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기본적인 체험 요령 교육 및 장비 준비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갯벌 체험은 항상 사제 동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밀물과 썰물 시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갯벌에서 고립되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맨발로 체험하지 않도록 하며 샌들을 착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말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자외선에 의한 화상에 대비하여 자외선 차단제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갯벌 체험 활동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산행 활동을 할 때에는 준비 운동과 안전 교육은 필수이며 무리한 코스 지양, 소규모 산행을 권장합니다. 장비 점검, 인솔 계획 철저, 수시 인원, 건강을 점검하여야 하며 봄, 가을 산행 권장, 여름, 겨울 산행은 지양합니다. 그리고 선두, 중간, 후미, 인솔 교사를 배치하고 지도와 위치 표시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기 변화 대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사고 계획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응급시 지도, 위치 표시판 확인 후 구조대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산행활동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캠핑 활동 안전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캠핑 활동의 안전을 점검할 때에는 화기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텐트 설치 후 고정팩 다운 및 스트링에 안전 표지를 부착합니다. 야생동물, 독충 대비 주변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야외 생활 시 감염 위험이 있는 질병 예방을 하여야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에는 캠프파이어를 만들지 않도록 하며 소화기 비치 및 관리 상태, 응급시설 및 현지 안전요원 배치 상황 점검,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피로를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솔자는 활동 전에 기본 야영법을 숙지하여 안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겨울철 야영은 지양하도록 합니다. 기상 악화, 재난 발생 대비 라디오를 지참하며 휴대전화는 긴급 연락 수단이므로 여분의 배터리와 충전기를 항상 준비하여야 하며 급수시설 및 보건시설 등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는 야영장을 이용하고 절대로 캠핑시설 주변에서는 뛰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니다. 캠핑 활동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행들이 동요하지 않게 계획된 안전사고 예방 계획에 의거하여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며 간단한 응급조치와 함께 인근 의료시설 이용 또는 119 구급대 연락을 조치하여야 합니다. 캠핑 활동 안전 체크리스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전시 공연 관람 활동을 할 때에는 사전 답사로 파악한 대피로와 출입구에 대한 사전 안내와 통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규모 단체 관람을 할 경우에는 인솔교사의 학급 단위 임장 지도로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좁은 실내 공간을 활용한 관람 시설은 사전에 선택을 지향하여야 하며 사제 동행 관람을 통하여 상황 발생 시 학생들의 통제 및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위치를 지정하고 역할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전시 공연 관람 활동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안전사고 조치 계획에 의거, 침착하게 대응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구조대에 연락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비상벨이나 소리쳐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119 구조대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화재나 정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을 대피할 수 있도록 침착하고 질서 있게 이동하여야 합니다. 전시 공연 안전 체크리스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스키, 눈썰매 등 겨울철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강습 대상 학생의 수준별 교육을 고려하여 초보자는 인솔교사나 안전요원과 리프트에 함께 타는 등의 임장지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사전에 각별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겨울철 야외 활동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로 탈골이나 골절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현장 주위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현지 안전요원에게 연락 후 의무실로 후송하고 이후 인근 의료시설 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겨울철 현장 체험학습 이동 시 안전 체크리스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레저 활동 안전 점검입니다. 활동 시작 30분 전 현장에 도착하여 안전교육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후 탑승권 확인 및 소지품을 보관합니다. 정원 초과 탑승 금지 및 무단 선로 진입 금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탑승 중 핸드폰, 셀카봉 등 사용을 금지하며 안전장비를 정확히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탑승 전 장비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시 즉시 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요원의 탑승, 하차 지시에 반드시 따릅니다. 레저 활동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활동을 중지하고 안전요원에게 알립니다. 경미한 상해일 경우 현장 응급조치 후 보호자 및 인솔자에게 보고합니다. 중상 또는 골절 의심 시 현장 고정 후 119 구조 요청 및 병원에 이송합니다. 기기 고장이나 구조물 파손 등 시설물 문제는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다른 학생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장비 사용을 중단합니다. 레저 활동 안전 체크리스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